정오 종합뉴스. (12월 16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1차 청문회 마지막 일정으로 참사 현장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합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둘째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관한 여야 지도부와의 협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 둘째 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째인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500여 명의 잠수사가 투입되고 있다고 말해 실종자 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투입된 잠수사 숫자가 논란이 되자 김 전 청장은 전국에서 동원된 모든 잠수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해 방청석에서 이를 듣고 있던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뉴스K 영상의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 거짓말이죠. 거기에 투입이라는 용어에 이제 하나씩 그 말을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건 잠수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라는 게 위원님 그것이지 잠수는 그야말로 한 번에 들어갈 때 2명씩 이렇게 여기는 동원의 의미입니다. 동원의 의미.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이는 짓이잖아요. 지금 한 게. 네,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투입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구조세력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우리 잠수 특기를 가진 특공대라든지 원투투 구조대 다 동원을 하게 했습니다. 이 투입이라는 의미가 직접 잠수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쨌든 잠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구조세력이 위해서는 여러 세력들이 다 집합을 해서 그 중에서 들어가는 잠수 인력은 또 따로 있고 그렇다면요 정의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제1차 청문회 마지막 일정으로 참사 현장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경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피해자와 민간 잠수사 일부도 참고인 신분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질의에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해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희생자 수습과 장례 지원에 관해 질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틀간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헌 부위원장 등 여당 측 추천위원 5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사고 직후 구조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여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혁신을 통해 강한 야당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인 시기에 제1야당은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안겼지만 반드시 더 독한 각오로 시련을 이겨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혁신을 공천권 다툼과 당내 권력 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혁신을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반드시 더 독한 각오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습니다. 저와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비롯하여 모든 공천에서 아래로부터 상향식 공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당대표의 공천 기득권이나 대파 패권적 공천은 발 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일사불란한 총선 승리 체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께 단합을 호소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당내 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관한 여야 지도부와의 협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의 인터뷰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근접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더 논의를 진행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선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쟁점 법안들 중에서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저는 가능한 한 여야가 올해 내로 서로 의견을 접근해서 타협을 이루어내서 원만하게 의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고 여야가 원내대표들이 돌아가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에 상당히 근접한 부분도 있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직권상정은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총파업에 나섭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현대차 노조원 4만 5천여 명을 포함해 15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4시간 부분 파업 형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전국 12개 지역에서 집회가 잇따를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정 강행과 정부 행정지침 발표 등에 대비해 내년 초까지 언제든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0여 개 선거구에 모두 500여 명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과 비교해 열기가 뜨겁다면서 선거구 획정 등에 따른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정치 신인들이 최대한 빨리 선거운동을 시작하려고 후보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에 구속된 한국인 전모 씨가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체를 자신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관계자들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의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3일 신사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발견된 디지털 타이머와 금속 파이프 묶음, 건전지 등에 대해서 내가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전 씨의 진술 내용과 현장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달 11일까지 징계가 이루어진 교육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참여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교육적 측면에서 의견을 발표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희망 투이직을 받으면서 공채 신입 사원까지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인력 조정 차원에서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국내 사무직 3천여 명 전부를 대상으로 희망 투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공채 신입 사원과 20대 사무직 직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인력을 선발하다 신입사원까지 퇴직 대상으로 올린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신입사원을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년보다 또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문대와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을 보면 이들의 취업률은 67%로 전년인 2013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취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27%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 등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대졸자 취업 통계를 조사한 뒤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수에서 여성이 16만 5,706명으로 남성 16만 1,480명보다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1배럴에 33.82달러를 기록해 2004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18일 40달러 선이 무너진 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 일자와 상관없이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5만 가구 공급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활용 등을 통해 5만 가구 뉴스테이 사업부지 10여 곳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에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0.2도입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